어저께 저희가 마지막에 그 기상청 날씨 정보를 파싱을 했었죠. 네, 일단 오늘은 이 파일을 다루는 것을 먼저 하고 어저께 만들었던 기상청 정보를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파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상 파일. 파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읽을 수 있는 파일하고 읽을 수 없는 파일하고, 우리가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유형의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읽을 수 없는 것은 텍스트가 아닌 non 텍스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non 텍스트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왜 안 나오셨어요? 엄청 기다렸는데. 네. 예, 일단 그래요. 그런데 그 텍스트 파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확장자가 txt로 끝나는 거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어떤 거? 예, CSV라고 하는 것도 텍스트 파일이죠. 여러분이 많이 쓴 텍스트 파일 되게 많은데. 어떤 거? PDF. PDF는 텍스트 파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에디터라고 하는 편집기에서 열어야 되는데 별도의 PDF 뷰어가 있어야 돼요. 역시 HWP 전용 브라우저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막 파일이 있죠. 자막 파일. SMI라든가 SLT라든가 그거 열어보면 막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프레임에다가 이제 대사가 뭐 그런 것들. 아이고 뭐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확장자는 꼭 TXT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안 되어 있는 거. 지금 얘기했던 PDF라든가 HWP, 워드, PPT, 동영상, 사운드, 뭐 기타 등등. 이거는 뭐 셀 수도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텍스트 파일이 아닌 것을 다룰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가령 우리가 JPG라고 하는 파일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화소라고 하는 JPG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저장한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대로 앞에서부터 2바이트 읽고 4바이트 읽고 8바이트 읽고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JPG를 공부하는 거지 뭐 어떤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전체를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형태 텍스트 파일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폴더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서 만들 폴더는 데이터 폴더. 자, 이 폴더를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렉터리. 위에는 두 번째 디렉터리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네, 그러면 파이썬 파일 만드는 것처럼 데이터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탐색기에 나가면 이 폴더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네, 자,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뉴. 네,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수업에 사용할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폴더 이름을 선택하세요. 여기다 만들 겁니다. 자, 데이터 폴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메뉴에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네, 자, 이거 선택하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간단하게 보기 좋은 거를 쓰면 좋죠. 그래서 저는 포임이라고 쓸 겁니다. C를 하나 읽어올 거고요. 여기다 이제 C를 넣을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확장자가 꼭 있어야 돼요. .txt. 어떤 파일을 만들지 모른다라는 뜻이라서 그래요. poem.txt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이름만 정확하게 명시하시면 돼요. 여러분 파일의 이름. 자, 그러면 이제 크롬을 하나 열어줄까요? 요즘에 좋은 시가 뭐가 있죠? 추천시? 춘천시. 예? 춘천시 갑자기 그래도 춘천시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네. 아니 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도깨비에 나온 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물리학. 아, 그래요? 사랑의 물리학이요? 네. 왠지 이름이 되게 좋아요. 자,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도깨비 재밌죠? 예. 네, 저는 못 보고 있어요. 오늘 이거 열심히 수업해서 외워버리자고요. 원래 이거 한글로 된 시를 이제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한글을 사용하면 간혹 가다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수업에 괜히 쓸데없는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시를 싫어하도록 하죠. 자, 이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로 가겠습니다. 확장자 넣으셨죠? .txt. 자, 그러면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외계인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구방위 사령부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정유라 그냥 넘겨달라고 하면 바로 넘겨줄 것 같은데 쉽지 않은가 봐요, 그게. 자, 프로그램을 구동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나면 비정상 종료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에러 메시지가 no search 파일, 그런 파일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자, 명확하게 여러분이 파일의 이름을 지정했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파일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뜨는 에러입니다. 파일이 없으면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폴더 같은 거 다룰 때는 현재 폴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폴더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폴더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있는 폴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그러면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를 가리켜요. 그러면 지금 이 SNU라고 하는 폴더에 poem.txt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거든요. poem.txt는 내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 폴더인 데이터 폴더에 있죠. 네, 데이터 폴더에. 그래서 현재 폴더 로부터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있는 poem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식 폴더를 지칭할 때는 그냥 폴더 이름을 그대로 명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가끔 리눅스라든가 뭐 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재 폴더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앞쪽에다가 점을 씁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폴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쓰지 마시고요. 하나 잠깐 보여드린다면 여기서 이제 dir이라고 하는 디렉터리 명령을 내리면 현재 폴더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를 다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앞쪽에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나 폴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히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파일이나 폴더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숨겨놓는 것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앞쪽에 이제 두 개 보시면 점과 점점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 dir, 디렉터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을 현재 폴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점점은 부모 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폴더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나는 지금 SNU 폴더에 있어요. 내 파일이 SNU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부모 폴더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점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모 폴더,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파이썬 프로젝트 안에다가 SNU를 만들 거니까 가령 자, 여기서 이거를 열어보면 이 SNU 폴더가 여기 보시면 파이썬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점을 찍은 것은 파이썬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안에 들어있는 자식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죠. SNU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짧은 거를 써야 되니까 부모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 현재 폴더하고 그 다음에 부모 폴더하고 사용하는 이것을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상대 경로. 자, 그러면 이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경로.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폴더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절대 경로는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가령 C 드라이브 아래쪽에 도큐먼트 아래쪽에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되면 그거는 절대 경로가 돼요. 자, 상대 경로를 쓰는 게 좋아요? 절대 경로를 쓰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상대 경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사용자가 내 파일을 여기저기 옮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다가. 그러면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더구나 리눅스나 윈도우나 이런 경우에는 양쪽의 폴더 시스템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절대 경로를 지칭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조금 좀 애매해요. 자, 일반적으로는 상대 경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야겠죠? 자, 읽어보세요. 에러가 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에러가 나지 않았나요? 혹시 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시점에서 에러가 났다라면 그때는 뭘 하시냐면 자, 얘 세 번째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코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하는 파일에
예,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 코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령 유니코드로 되어 있다, EUCKR로 되어 있다, 뭐죠? ISO 8859, 뭐 ISO 8851, 뭐 하여간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요.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읽어드리죠. 웬만한 건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요거 지칭하셔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텍스트 파일에 대한 표준은 UTF-8이에요. HTML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절대 EUCKR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나는 애국자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로 곤란한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은 포맷을 써야지 굉장히 이제 교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만약에 인코딩에서 걸리면 막 짜증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진짜 피곤해서요. 더구나 숨겨져 있는 인코딩들이 되게 많아서 애매할 때가 엄청 많아요. 나중에 한 2번 정도 보시게 돼요. 피곤하다는 걸. 자, 상대 경로를 지칭했어요. 뭐 절대 경로를 넘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옵션은 read, 읽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파일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write에 해당하는 W를 사용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기록할 때 W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자, 파일을 다룰 때는 반드시 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운영체제한테 문의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들은 전부 다 내 파일 안에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파일은 내 프로그램 범위 바깥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령 운영체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게 이제 여기는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파일을 지금 나 혼자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나 혼자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서버라든가 여러 사람이 접속해야 되는 그런 컴퓨터에서는 저 파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파일은 존재하지만 저쪽 사람이 락을 걸어놨을 수도 있죠. 수정 불가,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건 운영체제가 판단해서 허락을 해주던가 말던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저 F에는 none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죽어버리던가 뭐 몇 가지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운영체제한테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퍼미션을 얻어왔어요. 권한을.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돌려주어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일에서는 오픈과 클로즈가 반드시 기본이에요. 앞쪽과 끝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lines F. 자, 이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read line이라고 하는 함수가 2가지가 있어요. read line과 read lines가. 저희는 한 번에 다 읽어올 거니까 lines 합니다. 그 다음에 print lines 해봅니다. 자, 마지막에 s가 붙어 있어요. read lines. 네, 프로그램을 구동해보면 데이터 다 출력해왔죠? 이때 데이터를 한 번에 다 갖고 오다 보니까 얘는 이제 줄 단위로 읽어옵니다. 라인 단위로. 그래서 각각의 라인을 대괄호 리스트에 요소로 넣습니다. 만약에 몇 줄인지 알고 싶으면 len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다 출력하니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반복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 in, line in. 갑자기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보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일 때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뭐 꼭 사랑이 아니어도 그래요. 뭐 사랑이면 더 그럴지도 모르죠. 참.
사랑하세요. 예, 아니 되게 재밌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너무 지금 띄엄띄엄이에요. 예, 우리 사랑은 그렇지 않은데 이 측정한 결과가 너무 띄엄띄엄 나왔어요. 자, 왜 띄엄띄엄 나왔을까요? 사이사이 WN이 있어. 예. 자, 중간에 보시면 이 안쪽에 개행 문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한 줄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줄바꿈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이 개행이라고 하는 문자를 무조건 그냥 읽어온 거 버리지 않고 소중하니까 일단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또 줄바꿈을 시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제 두 줄 된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배웠던 AND 그저께 배웠나요? 이를 이용해서 나는 데이터 마지막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프린트에서 사용하는 줄바꿈은 사용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라인즈 7, 8번 줄 다음에 예. 10번 쳤더니 어떻게 이렇게 틀려졌어? 그러니까 한 줄로 안 나오고 왜?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라인즈는 데이터가 뭐 타입이 컬렉션이죠. 리스트. 네. 어저께 우리 루프 도는 거 배웠었다. 네.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 리스트에 대해서 하나씩 끄집어내면 그리고 하나씩 가져요. 말씀드렸죠. 반복문하고 리스트를 배우는 순간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기회는 뭐 앞으로도 너무 많아요. 네, 자, 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막 새로 배운 것들이라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사랑도 처음 배우면 되게 헷갈리죠. 저게 사랑인가? 믿고 싶은 거죠. 네, 자, 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올바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출력하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파일을 읽어왔느냐인 것 같아요. 자, 파일을 읽어온 나의 목적이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읽어와서 그것이 거기에다가 어떤 조작을 가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가령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 빈도를 센다든가 전체 몇 줄인데 비어있는 줄이 몇 줄이었다든가 어떤 이런 뭔가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하는 정도지 그다지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빈 줄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개행 문자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예요. 자, 통계를 내는 시점에서 개행 문자가 일반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행 문자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출력을 할 때 라인에 들어있는 개행 문자를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원래 개행을 출력하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원본에 들어있는 라인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때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가볍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트립 함수 엄청 중요합니다. 스트립 문자열 양 끝에 있는 공백들. 자, 공백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쪽 끝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쪽 끝에 있는 공백들을 전부 다 채워버려요. 완전히 다 채웁니다. 자, 이때 공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스페이스, 탭, 개행 이렇게 세 가지. 그냥 이것들을 다 채우는 겁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안 보여주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자,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스텝업을 쓴 다음에 나온 결과값이 엔드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그거는 저기 지금 힘이 떨어진 거는 두 번째 요소에 있는 저 계행이더라고요. 기본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써도 프린트라는 함수가 줄바꿈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용한 줄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요 위쪽 코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들어있는 줄바꿈을 사용한 거죠. 근데 이 위쪽 코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뭐 예쁘게 나오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라인점 스트립을 한 거는 요거 없앤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요 계획 문자. 네, 요거 날려버린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temporary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죠. 이때 얘는 백슬래시 n은 계획 문자, 백슬래시 t는 탭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이게 제 이름인데, 이거보다는 애플쿵이 더 나았나요? 애플쿵.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템포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저께처럼 중괄호를 하나 넣어서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출력하면 개인이랑 탭이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조금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중괄호의 앞쪽과 뒤쪽에다가 대괄호를 써가지고 문자열을 구분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우리가 출력한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백들이 들어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emp.strip을 사용해서 temp.strip 함수를 이용해서 템프에다가 덮어 썼어요. 그러면 템프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과를 보면 양쪽 끝에 있는 모든 공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 끝이에요. 가운데 있는 공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중요한 데이터예요. 성하고 이름을 구분하는,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자, 이렇게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백 없앴는데 뭐 정규 표현식 같은 걸 이용한다 이런 건 되게 좀 이상하거든요. 별거 아닌 작업에 너무 큰 잔지를 쓰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양 끝에 쓸데없는 공백이 사실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지울 때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립 함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스트립 사용법. 자, 앞쪽으로 가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뭐 일단 뭐 모금 말고도 없네요. 다 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읽어오는 방법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코드에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대로 붙여넣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코드는 삭제. 함수 이름을 read2로 바꾸겠습니다. read2. 그 다음에 호출하는 함수의 이름도 read2. 이제 안쪽에 읽어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파일, true.
리드 라인.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 녹화한 데이터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이메일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 수업을 듣고 싶다면 재수강 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이거 돈 내는 것도. 그러면 그냥 동영상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파이썬 수업이 폐강될 수 있게. 안 열리면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오면 또 열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거라서 원래 파이썬은 좀 공개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싫고 게을러져서 머신러닝 데이터는 어저께 올렸어요. 제가 유튜브에 쉽게 게시하는 방법이랑 빨리 게시하는 방법을 어저께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좀 잠을 못 잤어요. 2시까지. 자, 사이트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됩니다. 깜짝 놀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렇게 빨가 있어요. 부끄러운가 보죠? 막 돌고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21번째 줄에 있는 코드는 무한 루프라고 부릅니다. 탈출을 하려면 파일문의 오른쪽에 있는 if문을 확장한 코드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조건이 변경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true였다가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false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상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코드는 탈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탈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앞쪽에 있는 기본적인 문법을 통해서 탈출하지 않을 거고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죠. 가령 이 중간에 탈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으면 중간 탈출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해보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21번째 줄에서 코드 실행하고 22번째 줄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문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반복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요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 그래야지 루프를 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어느 시점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는 한 번에 다 읽어왔으니까 상관없었지만 이번에는 한 줄씩 읽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뭐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게 조금 이상한데, 자, 랭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호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읽어온 데이터의 길이를 얘가 쭉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구동해보면 자,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읽어와요. 이렇게 1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개의 문자를 읽어온 줄, 비어있는 줄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쭉 읽어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0이 나와요. 자, 왜 0이 나왔죠? 다 읽었으니까. 더 이상 읽을 게 없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읽으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파일의 끝, end of 파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end of 파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탈출하는 조건은 우리가 확인했죠? 자, 언제냐 하면
렌스 라인이 0이 되면 일고운 게 없다라는 뜻이니까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렌함수를 호출하는 거 대신에 라인을 이제 직접적으로 호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라인.스트링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쓰냐고요? 당연히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일문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앞쪽에서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 일의 중간에 끝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일하다 보면 마지막에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벗어나는 경우는 데이터를 뭐 하나 일단 가져오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가령 사용자가 0을 입력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주게 되면 횟수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0을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야 내가 탈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다 꽉 찰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뭐 이런 식의 반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개 중에 2개 8개는 기본적인 형태. 자, 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요. 지금 여기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만 따진다면 문자열이에요. 비어있는 타입이 개수가 비어있긴 하지만 자,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쓰기보다는 여기다가 라인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쪽처럼 쓰는 것은 이제 파이썬답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는 위에 코드를 선호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아래 코드를 선호해요. 자, 이 뜻은 뭐가 됩니까? 라인 자체를 가지고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는 라인이 참이면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반대로 뒤집어요. 그러면 라인이 거짓이면 탈출하겠다는 거죠. 이게 다른 언어에는 없는 기능인데 다른 언어에는 비어있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져만 있으면 참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판단을 해요. 문자열의 길이가 0이에요. 비어있어.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참이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no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리연산자에서 배웠습니다. and, or, not. and는 두 개 다 참일 때 참,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 not은 참 거짓을 바꾸는. 자, 이게 굉장히 if문하고 쓰이면 되게 묘해요. 마치 연산자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if not이라고 하는 어떤 영어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논리연산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함수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 예. 자, 안 됩니까? 한번 볼까요? 내려볼까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함수 만들어 볼까요? 사실 이 앞쪽에 있는 두 개의 함수는 잘 안 써요. 좀 번거로워. 파이썬답지 않은 코드예요.
근데 나중에 써야 될 일이 있긴 있어요. 자, 이 위쪽에 있는 read line 함수가 더 좋습니까? read line 함수가 좋습니까? 얘는 한 번에 읽어오는 거, 얘는 한 줄씩 읽어오는 거. 만약에 파일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 한 2-30메가 된다 그러면 한 줄씩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드리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시간은 이게 아무래도 위쪽에 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차이는 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read 2 함수를 또 복사하겠습니다. read 3 함수 만들 겁니다. 리드 3 이제 또 리드 3도 호출 한번 또 해야 되죠? 네, 실제로는 지금 이 리드 3번 함수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예요. 코드가 너무 간단해요. 언제 끝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파일에 대해서 반복하자 그러면 파일의 끝에 가면 그냥 알아서 반복을 해버려요. 얘가. 자, 포인이라고 하는 이 반복문 오른쪽 끝에는 반복할 수 있는 객체, 이터럽을 하는 거면 아무거나 올 수 있습니다. 레인지 함수 범위 올 수 있고, 리스트 올 수 있고, 튜플도 올 수 있고, 지금처럼 파일도 올 수 있고. 그러면 파일이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라는 거죠. 자, 파일 안에서 한 개 꺼내왔어. 이거는 한 줄이에요. 줄 단위로 읽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하고 말고가 이게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봅니다. 리드 4번입니다. 그 F, 네. 스몰 F라는 게 오픈하고 그 함수 있잖아요. 네네. 의미하는 게 리스트 두는 건가요? 아니면 F가요? 스몰 F. 아니요, F는 그냥 변수 이름이죠. 그래서 뭐 A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변수는 파일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냥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려져 있는 파일을 가리키는. 아까 전이랑 폴 라인 라인스 교환도 똑같은데요. 예. 아까 라인 F 리드 라인스가 있었고 지금은 없는 건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위에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법을 여러 가지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렇게 읽을 수 있고. 사실 이 코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중간에 이런 코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드 라인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을 인위적으로 수업 시간에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해요. 코드도 깔끔하지 않고. 그런데 리드 라인을 쓰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탈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리드라인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쓸 것 같으면 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줄씩 읽어오는 거니까 리드라인 함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F4번 처리해 볼까요? 자, F4번 불러봅니다. 자, F3번은 기존에 있던 F3번을 약간 수정하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자, 처음에 데이터를 파일을 오픈을 할 때 여기다 with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with open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이제 with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 f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할 수 없이 별명을 써요. LGF. 그러니까 변수를 뒤에다 선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앞쪽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문법적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뒤로 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별거 없죠? 이 콜론이 나왔으니까 얘들을 들였으면 됩니다. 콜론이 나왔으니까 들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close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with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이 with 구문을 잘 개인적으로는 안 써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거 인터넷 이제 구글링을 막 하다 보면 이 with로 시작하는 구문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코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f.close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with라고 하는 구문이 자신의 블록 끝날 때 자동으로 호출해져요. 그냥 close를 무조건 하나 호출해주기 때문에 깜빡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실수를 얘가 뭐 보장한다? 실수하지 않도록. 근데 저는 실수 안 해요, 죽어도. 이거 실수한다? 일반인이죠. 왜냐하면 저는 코딩할 때 시작과 끝을 한 번에 코딩해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해도 사실은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자, 선생님 혹시 아마추어는 이게 필요한지 알고 필요 없는 데 넣었으면 어떤 거 이거 클로즈요? 네. 넣어볼까요? 괜찮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이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잘못된 경우를 다해서 이런 구문 안쪽에 if라고 하는 문장 들어가 있어요. 파일이 닫혔으면 안 닫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좀 다루고 있죠. 네. 또 여기에 땡땡이 붙어야 된대요. 땡땡 콜론이요? 콜론이요. 저 끝에. 네, 근데 어떨 땐 콜론이 붙고 아까처럼 그냥 정의 F니까 이 안쪽에 있는 어떤 영역을 가리켜야 되는 경우에는 콜론이 있는 거죠. 이 포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 포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 네. 안 그런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바깥으로 그냥 나와 있죠. 그 다른 이제 리드 1이나 3에서 예. 클로즈를 예. 지워도 이제 동작하죠. 네, 역할을 파일을 닫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열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순간에 운영체제가 사실은 파일을 닫아줘요. 그러니까 닫지 않아도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요, 해당하는 파일을 계속해서 여러 번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열려있는 파일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습관의 문제죠.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제가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서 건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져야 되죠. 괜한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세요. 근데 귀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 궁금한 게 그러면 파일을 불러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쭉 한 다음에 F 클로즈를 누르는 건가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다. 근데 만약에 사실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F 클로즈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앞쪽에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것들은 미리미리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사고 같은 것이 나고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파일 읽어오는 작업 위에서 딱 끊어버려요, 일 자체를.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버려요, 코딩을 할 때. 그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불러오고 F 클로즈 하면 밑에 데이터가 안 남아있는 데이터를 미리 다 읽어놓죠. 리드 라인즈 같은 걸로. 있어요? 그렇죠. 리드 라인즈 쓰면 한 번에 변수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는 닫아도 라인즈 안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런 식으로 작업하죠.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